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 충격은 정치와 문화, 경제 등 지역을 넘어서 이 전 세계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봅니다. 자, 오늘도 주영석 기자 그리고 원영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9번째 에피소드 오늘의 주제는 이 텔레그램 CEO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대선 토론 규칙 변경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불참도 불사. 그리고 남가주 포함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체크 사기까지 이 세 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야, 이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네. 참 예상치 못했던 네. 일이어서 그러게요. 굉장히 네.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 화요일 아침에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굉장히 좀 핫하게 타오르고 네.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소셜 미디어마다 이 텔레그램 가지고 여러 이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이라는 건 이제 메신저 앱이죠. 이 텔레그램을 만든 사람이 창립자이자 현재 CEO인 파벨 드로프 이 사람이 그 주말에 파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당국에 의해서 네. 체포가 됐고요. 그 프랑스 당국이 체포 후에 밝힌 그 체포 사유를 보면 그 플랫폼 그러니까 텔레그램 자체가 뭐 마약 밀매라든가 아동의 성적 학대 이미지 배포 같은 그런 불법 행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했다 이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텔레그램 CEO가 체포됐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 X의 일론 머스크 CEO가 그렇죠. 체포됐다거나 네. 메타의 마크 마크 저커버그. 저커버가 네. 체포된 거 딱 그러는 거거든요. 거의 그 수준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런 플랫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플랫폼에서 결국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 사용자들이고 그렇죠. 사용자들 중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중에는 이제 좀 그 불법 행위가 심해서 이제 범죄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 플랫폼의 사주를 체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과연 이런 경우에 플랫폼을 제공한 그 회사의 CEO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네.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그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여기 화면에 나오죠? 화면에 이 나오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파벨 39입니다. 네. 아, 예. 1984년생 네.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39이고요. 그 파벨 드로프 뭐 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러시아 출신이고 아주 몸짱이에요. 그리고 제가- 몸짱이고 네. 뭐 키도 크고 잘생긴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천재죠. 이런 그 텔레그램을 네. 만들 정도의 천재적인 인물인데 다 가진 인물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대부분은 이탈리아에서 보낸 그렇군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를 떠나가지고 다국적자로 알려져 있어요. 프랑스, 뭐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 키츠 네비스, 뭐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시민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자주 가는데 이번 주말에 토요일에 프랑스 파리를 갔다가 파리 르브레제 공항에서 네. 체포돼서 구금된 그런 그 상황입니다. 텔레그램은 일단 그 플랫폼에 게시한 성명에서 유럽연합 EU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콘텐츠 검토와 관련해서는 업계 표준 내에 있다. 업계에서 표준적으로 실시하는 그 정도의 일은 다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CEO인 파벨 드로프가 숨길 게 없기 때문에 유럽을 자주 여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당당히 여행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체포가 됐다 이런 지금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좀 뭐 텔레그램은 어떤 SNS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걸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 쉽게 생각하시면 한국의 그 카카오톡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1대1 대화, 그룹 채팅, 우리가 뭐 단톡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단톡방 같은 그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 구독자에게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는 대규모 채널을 허용하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나운서를 해야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채널화 시켜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어나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기능을 허용하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로 치면 이제 왓츠앱과 비슷하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카톡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왓츠앱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룹 채팅을 왓츠앱 같은 경우는 최대 1,024명까지 그룹 채팅을 할 수 있는데 왓츠앱. 네. 네, 왓츠앱. 근데 텔레그래프는 20만 명까지. 야 무슨 20만 거의 까지. 블로그 네. 수준이네요. 그렇죠. 20만 네. 명까지 네. 그룹 채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 텔레그램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그룹 채팅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져나갈 수 있다. 20만 명 모아놓고 뭐 거짓말을 하고 또는 그렇죠. 사실로 알고 있었는데 오류인 그런 내용을 전파하고 그게 20만 명을 통해서 순식간에 쫙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너무 그 최대 20만 명까지 허용하는 이 그룹 채팅 규모가 크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 텔레그램이 지금 논쟁의 대상인 건 이런 그룹 채팅하는데 암호화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암호화는 맞는데 암호화를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 보안을 위해서 우리가 뭐 10명이 모여서 그룹 채팅 단톡방을 하는데 네.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알는 것을 원치 않는다. 10명만 딱 알자. 그러면 암호를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근데 그런 암호화 기능은 사실 다른 뭐 앱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텔레그램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다만 이제 텔레그램도 보면 그 기본이 아니고 사용자가 채팅을 암호화하는 옵션을 켜야 되는 겁니다. 채팅할 때 이건 좀 비밀스럽게 하고 싶다 할 때 오. 암호화를 키면 암호화로. 그 암호를 아는 사람들만이 접속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우리가 뭐 N번방의 비밀이라든가 그렇죠. 네, 예. 한국에서 워낙 약간 그게,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그런 이제 굉장히 잘못된 그런 범죄와 이 텔레그램에 연결돼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암호화 옵션을 왜 제공하냐. 이러니까 범죄자들이 자꾸만 텔레그램으로 오는 건 아니냐는 그런 지금 그 비난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텔레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9억 5천만 명 이상이 지금 활성 굉장히 사유자를 많이 쓰는 거 활성 같아요. 사유자. 네. 네. 그러니까 뭐 가입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활성 사용자. 야. 활성 사용자만 사용자가 거의 9억 5천만 15명. 그러니까 거의 네. 15억 명 정도. 활성 사용자가 거의 15억 명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이 앱이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텔레그램이 이번에 그 CEO가 또 창립자가 네. 전격 체포되면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텔레그램을 텔레그램을 2021년부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시군요. 그때 그 2020년 때 보수 진영이 볼 때는 굉장히 그 탄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트럼프가 대통령 백악관에 들어간 다음에 그 SNS가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그런 우파 논객 중에 한 명인 알렉스 존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100여 개 그 플랫폼에서 쫓겨났고 여러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X에서도 쫓겨나고 트위터, 그 당시엔 트위터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설 자리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텔레그램 이런 데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2021년부터 했는데 그때 선거 이슈, 2020년 선거 이슈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유튜브는 무조건 다 제재하고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어제 마크 저커버가 인정했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고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자기가 바이든 정부 말 듣고 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또 헌터 바이든 랩탑 2020년 선거 11월 대선 전에 10월에 특종 터뜨렸는데 그걸 마치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인 걸로 드러났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텔레그램에 우르르 몰렸고 갑자기 저도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가입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텔레그램에서. 그래서 조금 거기에 뭐 사용해 굉장히 보시면 물밀듯이 사용해 들어왔습니다. 보셨다고 하니까 예. 좀 편하시던가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굉장히 이게 편해요. 기능이 어. 좋더라고요. 그리고 카톡보다도 더 편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동영상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카톡이나 이런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잠깐 그리고 강성 제가 보니까 강성 보수 일반적으로 볼 때 강성 보수하고 강성 진보도 좋아하는 그런 그 메신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이슈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결국 체포된 거는 텔레그램 통해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X에서 나오듯이. 그리고 작년에 보면은 하마스가 텔레그램 이용해서 온라인 선전을 펼치고 구독자가 크게 늘었대요. 그때 물론 이제 나중에 텔레그램이 압력을 하도 받으니까 그 하마스 계정을 폐쇄시키긴 했지만 근데 거기 보면은 시위 관련된 특히 영국, 프랑스, 유럽에서 지금 시위가 대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주류 언론 보면은 그걸 몰라요. 근데 보면은 이제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시위를 그 텔레그램에서 많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정보 압력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원영석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에 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음모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가 이렇게 체포한 뒤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쪽의 요청을 받아서 현재 이 그 텔레그램 CEO가 주로 프랑스 쪽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너네가 좀 체포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한 건 이 사람을 체포하면 지금 텔레그램이 워낙 그 말씀하신 대로 다른 그런 그 플랫폼에 비하면 거의 간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보수 얘기했지만 사실 텔레그램 자체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무간섭주의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겁니다. 그게 설사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할지라도 그렇군요. 또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범죄와 이제 연계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논란은 되지만 어찌 됐건 텔레그램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선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니터링 자체를 거부하는 게 텔레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그런 뭐 프로팔레스타인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X라든가 뭐 이런 곳이라면 정부가 압력을 가하면 정부 압력을 마냥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굴복하게 되는데 마크 주커버그 얘기처럼. 근데 이 텔레그램은 어떤 나라 어떤 정부가 얘기하건 그런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뭐 발견한다거나 적발해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요청해서 이 CEO를 체포하게 했고 그 CEO를 조사하면서 텔레그램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팔레스타인 쪽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음모론이 나온 거고요. 지금 그 화면에 지금 나오잖아요. 마크 주커버그 얼굴이죠. 의회에 나가서 1680만 지금 증언하는 영상이고 거기에 이제 글을 올린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차일드 섹슈얼 어뷰즈 아동 성적 학대와 관련한 매터리얼이 전 세계적으로 1,840만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1,680만 개가 한 곳에 집중돼 있다. 근데 그게 텔레그램이 아니라 바로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에 더 많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페이스북에 많은데 이런 식이라면 마크 저커버그부터 체포해가지고 조사라든지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마크 저커버그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왜 텔레그램 CEO만 이렇게 체포했느냐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파벨. 파벨 드로프가 그 CEO잖아요. 그러니까 파벨 드로프를 풀어달라. 그리고 어레스트 조커버그, 유 스컴백이라는 인데 어찌 됐건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이 파벨 드로프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러시아 쪽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이 그 사상이라든가 성향이 친러시아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 텔레그램 이전에 이 드로프는 러시아 최대 소셜 네트워크인 북콘탁테 이걸 줄여서 VK라고 대문자 VK라고 쓰는데 북콘탁테를 설립했습니다. 이게 형제인 그 니콜라이와 함께 설립한 그 천재 형제 두 명이 함께 설립했는데 이게 아마 러시아판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한 거네요. 했어요. 북콘탁테 설립했는데 그 2011년, 2012년 말에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푸틴 정부가 이 북콘탁테를 이게 압력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페이스북 압력 가하듯이 북콘탁테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야 너네 그 소셜 앱에서 활동하는 뭐 정보 다 좀 내놔봐 이러니까 말을 안 들은 겁니다. 말을 안 들었고 결국은 이 드로프가 러시아로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나라에서 있기 싫다. 자기는 언론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자기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플랫폼 이 북콘탁트라는 플랫폼에 2013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왜 또 시위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봉기에 참여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또 넘겨달라고 러시아 정부가 요청했다고 그래요.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러시아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가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겠다. 그래서 드로프는 그 2014년에 이 북콘탁트의 지분을 매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손을 떼버렸고 그리고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바이 이런 아랍에미레이트로 가가지고 거기 시민권 취득하고 또 유럽에서 프랑스 시민권 취득하고 하면서 새롭게 이제 2013년에 만든 게 바로 텔레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드로프를 보면
이 사람이 절대로 뭐 친러시아도 아니고 러시아 출신이긴 하지만 애당초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정부의 그런 이 노골적인 어떤 그 압박에 실어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향은 미국 정부건 러시아 정부건 그런 것 같아요. 뭐 유럽 정부건 신경 안 쓰는 네, 거죠. 정부가 이렇게 소셜 앱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성향이냐면 바로 그 일론 머스크와 아주 비슷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론의 자유 절대주의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언론의 자유라는 거 결국 정부가 간섭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여도 놔둬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X를 사버렸죠. 네, 사버렸죠. 그래서 네. 그 일론 머스크도 그 프리파벨이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그 계정에다가 앞장서서. 해시태그 네. 해가지고 앞장서서 자신은 드로프를 지지한다. 사실 맞는 거죠. 드로프 같은 사람이 체포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일론 머스크도 언제 체포될지 거기까지.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지금 지금 근데 유럽 연합에서 네.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유럽연합에서 규제법을 그렇죠. 네. 지금 어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 다음 지금 밈으로 돌고 있는 게 네. 틱톡 날리고 텔레그램 날리고 다음에는 X, 뭐 럼블까지 그렇죠. 이렇게 다 하나씩 사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틱톡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아무런 제재가 별로 없다가 없죠. 네. 이제 그것도 사실 친 팔레스타인 시위 그런 그렇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틱톡 통해서 뭐냐면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선 그런 내용들을 찾기가 많죠. 네.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본인도 이제 유대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틱톡에 대한 금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통과돼가지고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그 시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근데 그 시위를 밈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텔레그램 통해서 많이 올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새 최근에 영국 보면은 굉장히 탄압 수준이 그 수위가 굉장히 세진 게 그거를 올려만 놔도 이렇게 체포해 가요. 그렇죠. 체코에 가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언론이 탄압되고 있고, 근데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동 성매매, 뭐 성매매 이슈도 있다고. 텔레그램이 확실히 그런 이슈도 있기는 합니다. 한국 뉴스인데 그 뭐라 그러죠? 그 딥페이크. 그 여자들 그 포르노 그렇죠. 여성들 그를 그 10대들 네. 여성 얼굴을 이렇게 그 딥페이크로 이렇게 포르노에 나오는 여성의 얼굴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합성 그러면 사실 영상들이 지금 본인이 이렇게 쫙 아닌데도 퍼지고 있대요. 불구하고 맞아요. 사실 좀 수치스럽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들한테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예. 그렇게 퍼져 나가면 그게 그 22만 7천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런 그 사진을 넣어서 여성 사진을 넣어서 나치 사진으로 만든 그 제작 프로그램이 탑재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피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게 또 그렇죠. 퍼져 나갔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영상에도 지금 나오지만 이거 하는 재미난 비유인데 프랑스가 체포했잖아요 텔레그램 그렇죠. CEO를. 예. 프랑스가 그 아프리카에 식민지도 많았고 지금도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고 맞죠. 있잖아요. 예.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그 지금 프랑스 뭐 축구 대표팀이 죄다 흑인들만 있다고 하는 것도 아프리카 출신들의 이주자들이 많기 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을 보면 만평인데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프랑스에게 불리한 그런 뉴스들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근데 오직 텔레그램만이 그거를 저렇게 진공청소기처럼 쭉쭉 빨아가지고 유럽에다가 뿌린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그 프랑스의 유럽에 불리한 뉴스들을. 그래서 프랑스가 이번에 텔레그램 CEO를 아예 체포해버렸다. 저런 소식 더 이상 들리지 않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 뭐 이런 지금 글들이 이것도 물론 글을 올린 사람의 주장일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글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드로프 CEO가 체포된 건 뭐라 그럴까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네. 서방 정부의 어떤 압박이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엠번방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텔레그램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건 엠번방이 사실이고 텔레그램에서 퍼진 네, 거죠. 난 거죠.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드로프 CEO를 그러니까 일부 언론들이 좀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으니까 마치 드로프 CEO가 무슨 엠번방의 비밀을 맞아요. 엠번방을 그런 식으로 방을 만들어서 묘사가 돼요. 운영하는 것 같이 네. 그렇게 착각하는 네.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오픈해 준 거고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중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페이스북하고 마찬가지로 인스타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10억 명씩 이용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경우를 과연 이 플랫폼 오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 저는 이런 참 부분이죠. 이번 사건이 프랑스의 기조 그러니까 프랑스의 건국
저 그 기조와는 좀 상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프랑스 혁명을 기억을 하실 텐데 그렇죠. 예, 잔다르크가 이제 그렇죠. 깃발을 들고 나온 그 그림이 유명하고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지 박애야 않습니까? 너무 유명한 말이죠. 네, 그 사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봤던 건 뭐냐면 네. 처음에 러시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모든 언론에서 처음에는 사실 잘 다루지 않아요. 그냥 전쟁 났다라고만 다뤘죠. 근데 그 안에 실상을 공개를 하고 우크라이나가 처음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를 처음 공개한 데가 텔레그램이었습니다. 네. 그 지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마저도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겠어요. 이게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하는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러시아에도 눈에 가시, 예. 그리고 유럽에도 눈에 가시, 그리고 지금 미국에도 눈에 가시다 보니까 이게 지금 탄압이 아니라 탄압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예. 말 그대로 그러면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는 놔둘 것이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X 사기 전에는 텔레그램이 가장 자유로웠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X 사고 나서 처음에 안티 이스라엘 노선을 좀 걷는 것 같았거든요. 그 네. 일론 머스크가. 근데 이제 그 탄압이 들어가니까 좀 압력이 들어가니까 이제 노선을 좀 바꿨죠. 일론 머스크도. 예, 사실 뭐 텔레그램 CEO가 이제 체포가 됐어요. 네. 그 앞으로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근데 이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볼 때. 근데 이 CEO가 체포됐는데 프랑스 당국도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도대체 혐의가 정확히 뭐냐? 왜냐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마약 밀매라든가 아동 뭐 성범죄라든가 이런 게 사실 이 드로프 CEO가 저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니까 프랑스 당국도 정확한 설명을 지금 못 하고 있고 이게 그 프랑스 날짜로 수요일까지 지금 좀 구금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확실한 혐의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구속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네. 과연 드로프 CEO가 계속 구금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풀려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뭐 프랑스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정치적인 것과 아무 상관없다. 정치적인 배경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X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X에 그렇게 글을 올린 걸 보니까 역으로 왠지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걸 좀 자인한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네, 본인이 좀 뭔가 찝찝하니까 그런 네.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도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X나 텔레그램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누구 특정한 한두 명이 또 특정 그룹이 단정할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옹호하고 러시아 비판하면 좋은 얘기고 이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고 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뭐 예를 들어 러시아를 옹호하고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를 더 옹호하고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쟤 이상한 애고 나쁜 애고 쟤로 저런 애가 왜 글을 쓰게 놔두냐 이런 식의 어떤 가치 판단은 좀 위험하지 않나. 네, 언론의 맞습니다. 자유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텔레그램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서방 국가 얘기할 때 자유국가, 자유진영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건지 좀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텔레그램이- 그들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만이 우리가 자유를 맞아요. 누리는 건 아닌가. 예. 네, 좀 그런 느낌. 텔레그램이 우크라이나 비판하는 영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수요일이라고 하시니까 네. 이제 구금이 네.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좀 보고 계속 팔로우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원영석 기자가 준비를 하셨는데요. 저 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 네. 부통령이 예. 대선 토론 규칙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불참도 불사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요일 밤에 트럼프가 이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 뭐 불사하겠다. 네. ABC 방송. 왜냐하면은 카말라 해리스 캠프 측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 규칙 변경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1차 토론 때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6월에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규정 중에 하나가 한 후보가 이렇게 발언을 할 때는 상대 후보 마이크를 음소거 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가 크게 수혜를 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토론 때는 굉장히 끼어들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이든한테. 욕 많이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끼어들지 못하게 그냥 마이크를 껐는데 오히려 그게 트럼프한테 득이 되고 또 바이든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말 실수를 연거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카말라 해리스가 마이크를 그냥 핫 마이크로 하자 다 틀어놓고 내내 90분 그 토론 내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진영은
반발을 하는 거죠. 왜 갑자기 그 왜 규칙을 그랬을까요? 바꿨느냐? 예. 정반대네요. 근데 반대입니다. 사실 그 지난번 1차 토론 때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때 좀 기억하지만 그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이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할수 없이 비판했어요. 따랐죠. 어쩔 수 없이 네. 따랐지만 사실은 왜 마이크 꺼놓냐, 네. 꺼놓냐. 네.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90분이라는 시간을 보장받았으면 90분 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다 청취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건 언론의 자유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 항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작 이제 와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CNN 1차 토론 때랑 똑같은 룰을 하자. 네. 그러니까 마이크를 꺼놓자. 지금 원영석 기자 말씀대로. 그리고 그 카멀라 해리스 쪽이 아니다. 90분 내내 켜놓자.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트럼프 그러니까요. 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입장이 이 바뀐 배경이 건지. 아니 있습니까? 그 룰을 바꾸고 싶어하는 게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난번에 마이크 펜스하고 부통령 토론을 했었어요. 2020년. 네. 그러면 좀 그런 애드리브예요. I'm talking. 지금 제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시간 때우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 진영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말을 못하니까 그 정치인들 중에서 말을 못하는 편이니까 그 말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좀 그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이크 한 후보가 얘기할 때는 음소거를 상대 후보가 음소거하게 하는 그런 작전을 근데- 하고 이제 와서 그리고 왜 다 지켜오고 그러다가 막판 9월 10일 다가오니까 왜 룰을 바꿨냐? 근데 아니, 잠깐만. 물론 그건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근데 말을 못하는 걸 보여주려면 그렇대요. 마이크를 다 켜놔야 되는 그러니까 거 저도 아니에요? 그 생각이 왜냐하면 마이크 켜놓으면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할 때도 카말라 해리스가 나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카말라 해리스가 말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 입 근데 닫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캠프가 입 닫고 있으면 트럼프 되는데 캠프가 왜? 그걸 싫어하는 거죠. 트럼프 뭘? 성격상 2020년 대선 경선 토론 때 좀 계속 끼어들기에 자주 끼어들까 하니까 봐. 오히려 이게 유리해졌다. 그리고 사실 그때 합의를 했거든요. 예. CNN 토론도 음소거, 네네. ABC 토론도 음소거, 다 토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바꾼다.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37일 연속 기자회견하고 인터뷰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걸로 낙제점이라고 아니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카말라 해리스 예. 얘기 많이 하라고 그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체 음소거하면 되잖아요. 뭐 본인 근데 스스로. 그러니까 그거 자체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해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는 자체 음소거가 아, 불가능한 사람이야. 아니,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이해- 사람이라서 그건 이해는 안 돼, 가요. 안 돼. 그거 이해가 가는 네. 건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당시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음소거 합시다로 간 거죠. 그렇죠. 예, 음소거 네, 하자.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카말라 해리스 쪽에서는 그래 이번에는 음소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뭐씨 그 자꾸 규칙을 지그들 마음대로 바꾸고 뭐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긴 해요. 예, 예. 그것뿐만 아니라 카말라 해리스 측은 노트를 들고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노트를. 아, 노트요? 예, 그 원래 못 노트 없이 쓰면서. 노노트로 네. 그냥 네네. 즉 그 연설을 하자, 그 토론하자, 즉흥으로 토론하자인데 카말라 해리스는 노트도 가져오는 것을 검사 조건으로 내걸고 출신인데.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이거는 웃긴다. 왜 자꾸 이제 와서 또 바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트를 가져온다는 건 그만큼 카말라 해리스가 머릿속에 이게 든 게 없다. 그런 걸 강조하는 거고 지금도 아직도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 선거 페이지 가보면 공약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연설, 기자회견, 인터뷰 그리고 정책 웹페이지에도 없고 그건 문제가 있는데 노트를 들고 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트럼프 캠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9월 10일 토론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렇죠. 일단은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불만을 나타낸 거죠. 이거 그러면 우리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게다가 이 토론을 주최하는 ABC 방송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ABC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ABC, MBC, CBS, 팍스 이렇게 공중파 방송 중에서 가장 친민주당 성향이 뚜렷한 MBC 그런 아닙니까? 방송. 그 전에는 MBC였는데 ABC 조금 The View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요 아침 여성 패널 4-5명 나와가지고 우피 골드버그. 진행하는 우피 골드버그. 그럼 완전히 친민주당 그 성향이고 일요 시사 프로그램도 굉장히 그 트럼프를 거의 에브리위크 에브리데이가 그 시체말로 까는 그런 방송 중에 하나인데 MSNBC를 능가합니까? 지금? MSNBC 정도는 아니죠. 아니지만 MSNBC는 그냥 완전히. 완전히 그냥 안티 트럼프 방송이고 거기는 무슨- MSNBC 수준은 아닌데 국영 방송 같아요. 근데 이제 그 ABC The Week, This Week, The Week라는 프로그램에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 다나 브러셀, 다나 브러셀이 그 흑인 여성인데 민주당 그렇죠. 전국 위원장을 네. 하셨던 분인데 예전에 그 사람이 엄청난 논란의 주인공이 논란의 됐었죠. 주인공이 됐죠. 왜냐하면은 힐러리 클린턴 2016년 디베이트 할 민주당 때, 예. 대선 경선 때 질문을 미리 줬어요. 미리, 질문지를 다나 브러셀 민주당 전국 그래서 위원장이라는 나나 브라질이 사람이 아마 사퇴 CNN 쫓겨났죠. 쪽에서 쫓겨났죠. 사실상 예. 쫓겨났죠. 그리고 그 민주당 전국 위원장의 자리도 내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너네들 또 미리 이렇게 질문 주고받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트럼프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팍스뉴스에서 토론을 했는데 팍스뉴스 진행자한테 미리 질문을 받으면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들이 쌩 난리를 칠 거란 말이죠. 한 달 내내.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조용히 묻혀가고 ABC가 이 토론을 주최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ABC가 다나 브라zel을 또 패널로 이렇게 앉히고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지 미리 준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이번에 싸잡아서 불만을 완전 불만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트럼프. 그렇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불만을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예.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 같은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후보자를 어찌됐건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토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뭐 물리적으로 이제 뭐 두 달 정도 남았어요. 이제 그 정도 얼마 안 남았- 남았 두달 남은 게 두달 11월 정도밖에 안 5일이니까 남았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다고 뭐 10번 20번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적어도 그러나 뭐 조 바이든 대통령과 1차 토론 끝났으면 원래 미국 대선은 3번 하잖아요. 3번 하는 게 토론을. 정상이죠. 근데 한 번은 끝났으니까 최소한 2번은 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친민주당, 친공화당 갈리니까 그럼 한 번은 뭐 ABC에서 하면 한 번은 팍스에서 한다든가 뭐. 그러면 서로 공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지금 카멀라 해리스가 한 번만 하겠다. ABC에서만 하겠다. 이러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네. 들고요. 우리가 후보들을 조금이라도 더 검증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더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토론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대신에 이런 룰 같은 것도 좀 그러니까 두 후보가 모두 원하는 거를 다 좀 들어주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이 양쪽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네. 일치하는 대로 합의하면 되는데 일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카멀라 해리스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들어주고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 중간점을 맞춰가지고 토론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냥 그 아직 팍스는 안 했죠. 팍스 네, 뉴스에서 팍스- 그 제안은 했어요. 9월 4일에 제안했죠. 하자고. 네. 근데 트럼프는 오케이 했는데 근데 카멀라 해리스가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이- 오케이를 안 네. 했어요. 안 뭐, 뭐 하지도 근데 않았어요. 일단 팍스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냥 정말 말씀하신 네.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냥 풀어놓고 그렇죠. 질문만 툭툭 던지고 네. 뭐 정말 뭐 속된 말로 개판이 네. 되든 네. 네,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와, 저 후보 안 되겠는데라고 네. 평가. 왜냐하면 이게 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잣대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네.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하다못해서 반장 선거도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그 풀어놓듯이 그냥 풀어놓고 네. 뭐 그냥 개판이 되든 아니면 정말 좋은 디베이트이 되든 좀 놔뒀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예,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난 CNN 토론 때 모든 조건을 응해줬거든요. 트럼프가 뭐 음소거, 뭐 모든 그 청중도 조건을- 없이 하는 청중도 거. 없이 예. 맞아요. 청중도 없이 그래가지고 모든 조건 들어주고 뭐 방송국도 사실 가장 안티 트럼프 방송 중에 하나인 CNN에서 하는 것도 오케이 그것까지 다 들어줬는데 이번 ABC 2차 토론 때도 또 카멀라 해리스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다. 뭐 노트도 하고 음소거 없애고. 그러면 도대체 매번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느냐?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노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다가는 계속 끌려다닌다. 안 그래도 대다수 주류 언론들이 친민주당 성향, 강한 민주당 성향을 보이는데 우리가 그 노할 때는 노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9월 10일 토론은 전 취소가 결렬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원래 약속한 그 조건을 후보가 바뀌었다고 이걸 바꾸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트럼프 쪽이 그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이 처음에 원했던 건데 이제 와서 카말라한테 좀 더 유리하게 하려고 음소거를 한다. 카말라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정말 한번 보면은 그 마이크 말이 펜스 많으세요. 부통령 하면 네, 그러면은 맞아요, 그거. I am talking. 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때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전을 펼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 원영석 측에서. 기자는 최악의 경우에는 9월 10일 디베이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일단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참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거면은 안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측에서는 ABC뿐만 아니라 MBC, CNN, 팍스뉴스 토론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3번뿐만 아니라 4-5번 여러 번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트럼프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카말라 쪽에서 ABC만 지금 오케이를 했고 아직 2차 토론도 확정이 안 네, 확정이 됐잖아요. 안 됐죠. 예, 그것도 저도 예. 개인적으로는 그 토론 여러 번 하는 건 적극적으로 저도 예.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 이 카멀라 해리스
좀 후보가 기세를 올리는 데다가 이번 디베이트의 어떤 조건을 놓고도 생각보다는 양보를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세게 나간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디베이트를 결렬시킨다, 그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서서 나 이러면 안 해 해가지고 결렬시키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Why not?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결렬시키면 욕을 먹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호재죠. 하면 호재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지 않아도 말 못한다고 지금 소문나 있고 본인도 이런 부담일 토론에서 텐데. 맞대결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텐데 카말라 해리스 입장에서는 땡큐 할 것 같아요. 카말라 그래서 해리스, 트럼프 전 네.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비난은 하더라도 결국은 토론엔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저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1차 토론도 본인 생각에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토론에 나서서 결국은 본인이 이겼잖아요. 뒤집어 그러니까 엎고. 뒤집어 예. 엎었으니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저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뭐 원영석 기자 말대로 뭐 웨러맨 암토킹 뭐 이런 식의 작전을 펼친다면 그거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결국은 다 느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노트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단순히 노트를 가져오는 것 자체는 뭐 저는 생각 왜냐하면 대통령이 우리가 암기양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암기해야 된다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그래서 노트를 가져와서 서로 대화하면서 지금 당장 반박을 할 수 없고 조금 이따 해야 되니까 잊지 않게 해서 키워드 정도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뭐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그걸 보면서 반박을 하고 또 본인의 논리를 펼치고 이런 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어떤 그런 사소한 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토론회 자체를 디베이트 자체를 무산시키는 이런 것이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네. 무산이 되기는커녕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그렇다고 생각을 봐요. 해봅니다. 지금 양측 그러니까 민주공화 양당 유권자들조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꾸 신격화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양쪽이. 들거든요. 막말로. 아니 왜냐하면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냥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말 못해요. 네, 그러니까 좀 뭐 메모하겠다, 네. 뭐 메모지에 뭘 써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사전에 확인하면 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입장도 이해는 가고 도널드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지금 떼쓸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럼 오히려 자기가 욕풍을 맞을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니, 야 이것이 왜 나한테만 자꾸 부당하게 만드냐? 나 안 해. 라고 하면 이거 오히려 역풍 맞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공화당 입장이 그렇게 네. 좋은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강공 드라이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정말 정면 돌파.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부분 중에 전 이제 디베이트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디베이트는 정말 다 들어줬죠. 예.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 할 대로 해봐라. 네. 그랬는데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말을 못하니까 완전 판을 뒤집어 네, 엎었단 말이에요. 뒤집어 엎었죠. 그렇게 강공 드라이브로 가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거는 오히려 리스크를 안고 가지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그게 딱 저번 디베이트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엔 그랬죠. 네, 완전히. 그렇게 네.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 예. 보는데 참 둘 다 조금 나중에 되면 정말 예. 치졸하다는 얘기 둘 다 들을 네. 수도 있을 텐데. 카말라가 또 요구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모두 발언을 하게 해달라.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오프닝 지난 토론 때는 바로 질문 들어갔거든요. 바로 들어갔죠. 근데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트럼프 진영에서는 좀 시간 때우기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 날카로운 질문 들어올까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근데 아까 황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공화당원 중에 일부는 무조건 그냥 해라. 모두 어떤 조건이든 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텍사스 연방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도 어제 그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다 들어주고 무조건 많이 해라. 많이 하면 할수록 트럼프한테 유리하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정책들 공약들을 보면은 카말라가 카피캣처럼 이렇게 베끼는 게 많이 있거든요. 팁에 뭐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화석 연료 활성화하겠다고 그래요.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그 트럼프 공약들을 이렇게 카피캣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면은 카말라가 약점이 나오니까 이런 음소거 이런 작은 이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다 받아줘라. 그렇게도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이거 할 거예요. 하는데 이걸 이슈화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짚고는 넘어간다. 얘네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걸 내가 지금 많이 들어줬는데 지금 팍스뉴스 인터뷰도 취소되고 했는데 내가 이것까지 내가 들어주마 이런 이미지를 풍기려고 트럼프가 제가 이걸 만약에 이슈화하지 않았나 싶어요. 반 공화당 입장이라고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받아주고 만약에 그 디베이트에 딱 나와가지고 그래
그래 이래 돼서 이래 됐지 다 들어줬잖니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결과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 카말라 해리스 별로였는데 이렇게 되면 그건 완전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호재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지금 부통령 입장에서도 그거는 완전 자기한테는 그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또 하나 요구한 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90분 내내 서서 했잖아요. 이번엔 아, 착석 네, 맞아요. 앉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노트를 갖고 와서 앉아서 하자. 뭐 노인 공경인가요? 네. 근데 네.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그것 조건이 때문이죠. 참 키. 예? 키 때문에 아, 키가 뭐- 작아요. 카말라 카말라 해리스가 해리스. 네. 많이 작으십니다. 예. 150대 설도 있고 지금 5피트 2인치라는 얘기가 많은데 본인은 뭐 5피트 2인치보다 크다. 제 5피트 4인치다. 기억에는 제 키가 옆에 작아요. 쓰셨을 때 보니까 예. 한 요 정도 오세요. 맞아요. 작아요. 제가 180 한 3, 4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요 정도 오시는 거 보니까 150설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실제로 봤을 때 5피트 2인치 내지 5피트 4인치 얘기가 있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키가 작기는 크잖아요. 크죠. 장신이죠. 6피트 190이 넘죠. 근데 이제 네. 대부분 일반적으로 미국 역대 대통령들 보면 키 큰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아요. 그걸 다 네. 꼽는 건 다 컸어요. 아니지만 다 대부분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그 카말라 해리스가 밀리니까 이렇게 그 스탠딩으로는 키 차이가 확 나니까 그렇게 착석. 근데 두 사람이 나란히 쓰는 게 아니라 상당히 거리를 두고 네, 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키 차이가 나도 이게 물론 이제 TV 카메라가 한 프레임에 잡을 수는 있죠. 네. 잡으면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키가 크고 작은 것 때문에 뭐 유권자들이 설마 카멜라 해리스 찍으려던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로 그렇죠. 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 됐건 참 별 걸 갖고 다 이렇게 별의별 걸 다 지금 얘기한다고 확인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데 지금 근데 뭐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TV 토론이라는 게 사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전쟁이라고 이미지죠. 볼 수 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카말라 해리스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장신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자칫 자신이 너무 왜소해 보이고 네. 좀 뭔가 대통령감이 아니란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점은 저는 또 이해할 만하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조건이 뭐가 됐건 네. 우리는 사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어떤 식으로든 토론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거고 도대체 누가 좀 아쉬운 거는 3억 3천만여 명의 미국인을 네. 대표할 대통령 후보가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게 참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후보들 중에 누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좀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두 분 됩니다. 말씀대로 네. 뭐 9월 10일부터 이제 한 2달여 남았어요. 지금 예. 이제 9월 10일 디베이트가 있고 좀 뭐 하다 못해 한 2번 이상 정도는 좀 디베이트를 했으면 해야 돼요.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뭐 사실 둘 다 검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또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차차 그렇죠. 예, 디베이트를 하면서 어떤 후보가 맞는가 뭐 사실 누구 말이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투표함을 열어보기 맞아요. 전까지는 예. 어찌됐건 시간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편 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11월 5일보다 훨씬 전부터 네. 이미 대선 투표는 들어가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편 투표가 시작되고 나서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토론회를 한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서 뭔가 확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펜실베니아에서 예전에 벌어졌었어요. 네. 그 연방 상원의원 선거 때 그 존 페럴맨 그 선거가 페럴맨. 있었는데 그 선거 토론 때 존 페럴맨이 굉장히 못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3분의 2가 이미 조기 투표를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겼죠 그분이. 네, 그래서 적어도 유권자들의 어떤 우편 투표, 조기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는 좀 몇 차례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결론을 예, 보면 특히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주 이제 지지하고 네. 나서 이제 지지율이 비등비등한데 이런 상황에서 토론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존 F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또 지지를 하고 났고 또 이제 지지율 변동도 지금 중요하고 그 사이에 또 디베이트를 하게 되는데 좀 앞으로 또 어떤 상황들이 진행될지 좀 앞으로 지켜볼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스캠 사기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분? 스캠 사기 당할 뻔한 적은 있죠. 당할 뻔한 적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니 뭐 텍스트 메시지라든가 전화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예. 뭐 지금 어떤 뭐 페이먼이 잘 안 됐다. 예. 이거 더 늦어지면 뭐 페널티를 무니까 수수료를 물어야 되니까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래서 하마터면 속을 뻔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가 없다. 예. 조금. 예. 조금 한 몇 초 생각해 보니까 네. 이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대화를 계속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끊었고 또 텍스트도 그냥 제거를 했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뭐원 기자님은 뭐 예, 저는 전화로 한번 뭐 당장 뭐가 하여튼 무슨 빌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빌 빨리 내셔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내야 되나 처음엔 그랬는데 끊고 나서 아 이거 사기 같다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가지고 이거 안 같은 냈습니다.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예. 있는 거는 저희가 직업이 아무래도 기자다 맞아요.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의심을 하고 들어가서 하는 걸 수 있지만 이게 확- 일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속을 수 있다. 특히 한인분들이 1세분들이 그죠 잘 속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에 좀 네. 취약하시고 한 분들이. 근데 최근에 이 뭐 지난 13일에 저희 소소영 기자가 취재한 기사이기도 한데 이제 전국적으로 체크 사기가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요. 예, 이 뭐 일단 소소영 기자가 취재한 기사를 보면 이 애너하임의 한인교회를 사칭한 사기꾼이 그 교회 목사인 척 비영리 단체들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아, 이 단체들이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니 기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거를 하냐면 전자수표를 발행을 해서 금액을 이제 보내줘요. 네. 근데 금액을 잘못 적었다면서 차액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기부하려고 했던 금액이 뭐 2만 불이었는데 우리는 2만 7,500불을 보냈으니까 7,500불 다시 보내.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자체크기 때문에 일단 펜딩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예, 지금 프로세싱이 되고 있는 중인데 그 사이에 7,500불 잘못 왔다고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해서 7,500불을 보내게 되면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체크는 터미네이트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스가 난다 그러죠. 네. 그 체크는 바운스가 나게 되고 7,500불은 빠져나가는 뭐 그런 건데 지금 이게 우리 한인 비영리 단체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비영리 단체들에도 연락이 갔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100여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국제기구 월드비전과 산호세에 위치한 일본 박물관 등에까지 이 피해 대상이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베이커리에 또 이러한 전화가 가게 돼요. 이게 한인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요. 하일랜드 파크의 빵집이죠. 그렇죠. 예. 컵케이크. 맞습니다. 이왕 기자가 보도했죠. 이거는 뭐 지난주에 나간 기사인데 네. 상당히 재밌었어요. 되게 웃긴 기사예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컵케이크 이메일을 통해서 그 컵케이크 그 집에 그러니까 베이커리에 로리아 스톤이라는 그 네. 업주한테 이메일이 가게 됩니다. 나 컵케이크 1,000개 주문할 거야. 1,000개 주문한다. 네, 그러니까 되겠니? 그럼 네. 얼마나 땡큐예요 이런 불경기에 그렇죠. 1,000개나? 네. 정말이냐? 그랬더니 정말이다. 근데 아무리 확인을 해도 사기라는 점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야.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1,000개 분의 재료를 사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게 대금이 아마 10,000불이었나? 그 정도 돼요. 네. 네, 10,000불 정도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선물 받아야 돼. 아니 스몰 비즈니스 입장에서 네.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받은 아니, 거예요. 책으로 10,000불을 받았어요. 만불 근데 받았어요. 입금까지 했어요. 입금했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야. 네. 예, 이게 디파짓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틀 전에 이제 그 픽업을 하겠다는 날짜 이틀 전에 연락이 옵니다. 나 이거 예산 부족으로 절반으로 줄이자. 그러고 나서 그거는 절반을 그러니까 5,000불로 돌려달라. 네, 그거는 근데 안 되지. 그렇죠. 왜냐면 주문 네, 제작이니까. 주문 이미 그래서 바로 들어왔으니까. 주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주문 제작이어서 네. 이건 당신이 된다. 안 가져가면 네. 내가 팔 수도 없는 네. 거다. 딱 그랬는데 은행에 보니까 하루 전에 그 돈이 절반 금액이 아니라 그 체크했던 디파짓 돈이 싹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뉴욕의 한 업체 이름으로 체크가 맞아요. 돼 있더라. 네. 근데 전화를 해봤더니 야, 나 그런 스캠 사기 당했다는 피해 신고 전화만 그 회계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업체 네. 15번이나 받았다고. 근데 문제는 앞서서 말했던 그 서소영 기자가 취재했던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너하임 그 한인 교회다. 처음에 저희는 기자다 보니까 애너하임 한인 교회를 의심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목사라는 명목으로 사기치고 나서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목사님도 당황을 했고 교회도 네.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저희 도용당한 것 같아요. 지금 7,000불이었나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27,500불을 27,500. 보내주겠다라고 전자 체크를 보내고 네. 7,500불 돌려달라고 네. 한 케이스였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FBI에 따르면 이런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좀 이 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체크를 그러니까 쓴 사기잖아요. 제가 볼 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준다는 액수가 10,000불, 20,000불이고 나중에 가서 근데 뭐 계산착오다 아니면 뭐가 좀 계획에 수정이 와서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돌려다오. 나머지는 네. 계속 간다. 그러면 이제 뭐 5,000불 돌려줘도
불이면 5,000불이 남고 2만 네. 불이면 15,000불이 남으니까 내가 이득이구나 생각해서 그냥 5,000불 돌려줄 수 있어요. 네. 그걸 노리는 그런 걸 노리는 사이 같습니다. 음. 단순히 그 산수 계산을 해볼 때 내가 이 사람들이 돌려달라는 거 돌려줘도 이 계약 관계가 끝까지 가면 나는 어찌됐건 이득을 보니까 나는 좋다. 그런 생각으로 사기치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그가 이 사기 집단이 노리는 거는 그 돌려받는 그 돈이 이제 사기고 애당초 처음에 준다고 했던 돈은 그건 이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내지는 이게 불경기라서. 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을 제시하면서 어떤 딜을 친다고 할 때는 이미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된다.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딜을 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뭐 예. 얼마로 돌려달라 이럴 때는 거의 100% 이건 사기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거를 정말 순진하게 그래 당신이 뭐 잘못 계산해서 그런 거니까 그 중에 몇천 불은 돌려줘야지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원래 갖고 있는 자기 돈 몇천 불이 그냥 빠져나가서 결국 자기가 맞아요. 피해를 입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관계를 한번 맺게 되면 몇천 불 뭐 피해 입는 것도 물론 큰 일이지만 네. 자신의 어떤 잘못하면 자신의 인포메이션 음. 계좌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상대방에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컨택이 들어올 때 뭔가 쉽게 납득이 안 될 때. 정상적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안 하셔야 되는 거죠. 안 하는 게 맞다. 사실 저는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거 뭐냐면 저희가 체크 시스템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약점을 노린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금융 거래에서 안전한 방법은 미국에서는 체크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종이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프로세싱 기간도 길 뿐더러 그다음에 제 개인 정보랑 이런 게 다 양쪽에서 합의가 돼서 돈이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디파짓을 하고 네. 나서도 프로세싱 되는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걸 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체크를 받아서 디파짓을 하면 이제 디파짓 되는 기간까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도 재료를 사고 뭘 만들면 돈은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체크를 보내준 입장에서 그 체크 나가지 않게 돈을 막아버리면 바운스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바운스 약점을 나죠. 노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액을 노려서 지금 이렇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컵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10,000불치를 사겠다고 해놓고서 5,000불은 그러면 받은 5,000불은 받은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 계좌에 있던 그 바운스가 그냥 체크가 바운스가 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네. 완전히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시스템. 시스템이 책을 퍼스널 책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네. 그걸 이렇게 디파짓을 하게 되면 한 4, 5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걸리죠. 클리어 되는데 그걸 노린 거죠. 그걸 노린 네. 거죠. 그 4, 5일 동안 진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게 하고 4, 5일 클리어가 되기 전에 이 사기 집단은 이걸 위드로우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 계좌로 완전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 일단 그 클리어가 진행되는 동안에 찍히긴 찍혀요. 그렇죠. 이 뭐 찍히긴 10,000불이다 찍히죠. 그러면 네. 들어오는 게 밑에 맞나 보네. 펜딩이라고 적혀 있죠. 펜딩이라고 펜딩이라고. 말 그대로 펜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나 보다. 그럼 사실처럼 믿게 되는데 그러니까 또 그 믿고 펜딩 기간을 싶어지는데 노리는 거죠. 펜딩 기간 그렇죠. 노리죠. 펜딩 기간 중에 위드로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제 사기 집단이 그 위드로우 하는 거니까 그 확실하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책을 보내주는 그런 거는 거의 100% 사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세상에 그 온라인 거래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예. 페이팔이라든가 젤이라든가 여러 페이팔은 한 번 가면 끝이죠. 끝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실시간으로 인스턴트로 그냥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정말로 이것이 그 딜을 할 어떤 계약을 할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기가 아니라면 누가 귀찮게 책을 그러니까요. 보냅니까? 그걸 우편으로 보낸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그거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 같은 이제, 경우에 사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크로 받으면 체크는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이렇게 좋은 거죠. 네. 지금 이거 해야겠네요. 보세요. 이게 여기 지금 있나요? 저희 27,000 서소영 불. 기자한테 제보가 왔던 이 체크입니다. 네, 이 그 체크인데 애너함 교회죠. 네, 애너하임 교회라고 돼 있고 지금 은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네. 지금 은행이 찍혀 있지만 네, 이 은행은 네. 문제가 없는 네. 겁니다. 다만 이 체크가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죠. 체크 은행이 발행. 무슨 사기와 관련 있는 그쵸. 건 아니죠. 전혀 없어요. 전혀 예. 아니죠. 근데 지금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체크로 돼 정상적인 체크로 정상적인 보여요. 체크. 네. 여기 보시면 사용명 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돈 사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저 사인도 도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지금 체크 발행되는 저 사인이나 이런 게 다 도용이 된 거다. 왜냐하면 저거는
뱅크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도용된지 알 사인도 수가 그렇고. 없으니까. 도용이라는 건 그거 다시 얘기하면 저 교회 쪽 누군가가 책을 몰래 빼내서 저렇게 이상한 목적으로 범죄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게 아니라 그렇죠. 전혀 교회와 관계 경계 없는 없는 사람이. 제3의 네. 누군가가 저것을 도용했다.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저렇게 보면 정말 그냥 보통 일반적인 책 책 같아요. 속을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베이커리 그 얘기를 제가 아까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너무 사기범이 처음에 신용카드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결제 앱은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해요. 먼저. 본인이 먼저. 그리고 나서 체크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FBI에다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네. FBI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수십여 개의 수표를 쉽게 제조해서 수많은 드랍 계정을 입금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조 이 체크를 만드는데 그 체크가 너무 정교하다 보니까 디파짓을 할 수 있게 네. 요즘 돼 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난당한 수표를 디지털로 촬영한 다음에 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일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변경한 다음 위조 지폐를 인쇄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저런 식으로 문제될 게 없는 수표처럼 만들어진다. 그런 다음에 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적은 양의 수표를 여러 장 만드는데 눈에 띄었을 때 이제 사기꾼들은 수천 달러를 벌 수 있다. 아까처럼 차익을 남기거나 예. 이런 식으로 펜딩을 시키거나. 네. 그래서 FBI에서 얘기하는 건 요즘에는 체크보다는 신용카드가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이런 거는 사기를 안 치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드로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금액하는 은행에 거죠. 바로 네, 입금이. 전화를 해서 그렇죠. 프리즈를 입금이. 시킬 수 예. 있거나 아니면 그 돈에 대해서 경찰 리포트를 하면 돌려받을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만약 정말 주민들이 여전히 체크를 써야 한다면 집에서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맡겨달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인데요, 이거는. 음. 크레딧 카드와 데뷔 카드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크레딧 카드 맞아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데뷔 카드 왜냐하면 데뷔 잘못하면 돈다 카드는 나가죠. 네. 내 계좌에서 바로 네. 돈이 나가는 네.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있고 더군다나 내 계좌 정보까지 노출이 될 수 네. 있는데 크레딧 카드는 내 계좌랑은 관계 없거든요. 예. 그렇죠. 크레딧이죠. 어떤 예. 비자 카드, 음. 어떤 회사의 뭐 비자 카드를 쓰는 마스터카드라든지,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나 대신 페이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 해주는 거고 나는 아시다시피 매달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일시불로 네. 한꺼번에 다 갚을 수도 있고 얼마씩 나눠서 할부로 갚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크레딧 카드로 사용했을 때 사기를 당하게 되면 크레딧 카드 회사가 일차적으로 손해 보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대응에 나서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리포트를 하게 되면 예.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나는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이건 나 사기 당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쪽은 그 피해를 이제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쪽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근데 데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철저하게 이제 그렇죠. 내가 내 계좌에서 돈을 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하는데 혹시라도 깨림직하는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 그래서 이 정말 100% 믿을 수 있는 어떤 회사나 개인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그냥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시면 그래도 어떤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좀 회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나을 수 네. 있다. 네, 사실 예. 그리고 FBI가 또 얘기하는 건 뭐 그리고 개인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고 뭐 두 분 네, 기자님도 그렇죠. 그렇고 자주 확인을 하시나요? 알람이 안 떠도? 알람이 안 떠도 계좌를 사실 이렇게 자주 그렇게 확인하지는 간단하게 못하는 되죠. 거죠. 되죠. 안 하게 네. 되죠. 솔직히. 네, 그래서 FBI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알람이 뜨기 전에라도 이제 항상 저 뭐라 그러죠? 습관처럼 계좌는 한 번씩 들여다 봐라. 그래서 좀 이거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데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해서 이 그 계좌를 직접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네.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를 하십시오라고 FBI는 예, 얘기를 하고 왜냐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그 자기 계좌 막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해요. 좋아요. 예. 왜냐하면 요즘 온라인 뱅킹이 워낙 네. 잘 돼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 들어가면 뭐 내 체킹 계좌에 얼마가 있다. 그 금액의 변화가 있는지도 중요하고 또 네. 체킹 계좌 확인하면서 동시에 뭐 크레딧 카드나 데뷔 카드 있으면 거기에도 찍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알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예, 본인이 내가 알죠. 이달 네. 들어서 뭐 아마존을 얼마나 썼고 뭐 그러니까 대충 크레딧 카드가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근데 액수를 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네. 의심하고
좀 항목별로 나오잖아요. 네. 항목을 살펴가지고 그때 보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맞죠. 내가 이거는 사용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뭐 이런 거 제가 그런 걸 예. 찾아내야죠. 그때 확인하는 게 왜 좋냐면은 몇 달 전 걸 확인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집에 날라오는 걸 볼 때. 그러다가 가끔씩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썼는데. 그렇지. 그래가지고 캔슬했는데 크레딧 카드 캔슬하면 이게 연동이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풀레인 쓰고 그런데 예. 그것까지 캔슬이 되니까 벌금 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참 원영석 기자님이랑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황아야 이거 보험 제가 그때 보험료 높아졌다고 막 보험료. 컴플레인 네. 제가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토페이를 해놓은 거죠 제가 네. 모든 그 계좌 왜냐하면 뭐 돈은 당연히 뭐 오토페이로 그 고정 지출이라고 하죠 고정 지출을 오토페이로 해놔서 저는 잘 안 봐요 네. 뭐 빠질 게 네, 빠지겠거니 네. 해서 근데 이제 너무 보험료가 많이 빠져서 이제 그때 알게 된 네. 거죠 알람이 뜬 아니 네. 왜냐하면 남아 있어야 되는 금액이 없고 더 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두 분 기자님한테 아니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 걸 이제 알았어요라고 네. 했던 근데 FBI는 그것조차도 좀 경계를 하라고 하네요 그 네. 오토페이도 그 경고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해놨지만 고정 네. 지출이지만 그렇죠. 항상 해야 돼요. 그것도 네. 의심스러운 그 거래가 그쪽으로 침투를 할 수가 있으니 그것마저도 의심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사실은 오토페이 안 하고 매달 결제할 날짜가 다가올 때 그때마다 자기가 직접 이제 핸드폰으로 온라인 뱅킹 하면서 페이를 하는 게 가장 좋긴 그게 한데요. 이제 귀찮고 그게 너무 가끔씩은 귀찮죠. 좀 맞아요. 까먹을 수도 바쁘고, 있고, 예. 뭐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휴대폰 번호 네. 그것도 있고 매달. 너 그렇게 하면은 너무 신경 쓸 게 어우, 많아지니까. 그럼요. 예, 웬만하면 자동이 나오는데 내 거가 저도 이제 석잔데. 응. 벌금 폭탄 맞고 나서 저도 아 이거 뭐야 그러고서 이제 저도 보험료 깨우쳤죠. 폭탄 맞고 나서 저도 예. 예. 근데 그래서, 이런 거는 소상공인들이 그 전에도 많이 겪어봤을 사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체크 사기는. 아 그럴 수 그죠? 있는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빈도수가 높아졌다. 네, 그러니까 빈도가 이제 높아졌다. FBI가 네.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주의해야 특히 될 것 뭐 네. 요즘에 AI의 네. 발전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저희 한인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많이 당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사기 피해이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시고 특히나 이건 이제 뭐 모르는 개인이 이렇게 연락을 와서 예. 갑자기 이런 그러니까. 어떤 딜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건 또 피해갈 수 있는데 IRS까지 사칭해서 그렇죠. 그런 네. 경우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아, 없거든요. IRS 사칭이 많죠. 많죠. 요새. 예, IRS 왜냐면 사칭이 많고. IRS라고 그러면 일단 뭔가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예. 그때 말로 쫄리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있기 연방- 때문에. 아니 네. 근데 그 컵케이크를 10,000개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1,000개, 1,000개. 1,000개 어떻게 돼요? 만불었지. 뭐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만들었다고 해요. 뭐 만들었으니 팔아야겠는데 이게 아유, 아까워. 아직도 재료가 많이 남았는데 이거 앞으로 왜냐하면 컵케이크 전문 업체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 그 문화 충격 자 텔레그램 CEO 전격 체포 네. 그리고 해리스 대선 토론 규칙 변경 요청에 트럼프 전 대통령 불참도 불사하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체크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 모두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방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뭐 돈을 내놔라고 요구를 했을 땐 전화를 끊고 네. 직접 그 연방 기관 지방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화 충격 9번째 에피소드 마치겠고요.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자 10번째 에피소드 벌써 10번째예요. 네, 10번째인데 10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